95.9 MBC 라디오. 충전. 건강 배터리. 자, 우리 오만세 가족들의 건강 배터리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배터리 오늘도 충전할 시간이에요. 네, 평소 출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나들이철에는 운전을 자주 하게 되죠. 예. 아마 지금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 그럼요. 받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의 비난과 유규원 선생님과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운전할 때 햇볕이 쫙 내리쬐서 이제 눈부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꼭 껴라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눈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겁니까? 네, 차 안에서 쬐기는 햇빛에 포함된 그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차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찡그린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예. 직접 내리쬐는 햇빛 외에도 그 지면이나 자동차의 전면에서 반사되는 햇빛도 적지 않죠.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거의 야외에 나와 있는 정도로 자외선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외선 하면은 흔히 피부나 기미의 주름을 걱정하시지만 그 눈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네. 자외선은 우리 눈의 백내장이나 방광변성 같은 질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운전할 때 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낮에 운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유리는 그 직사광선과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해서 자외선 차단을 더 보완하기 위해 흔히 썬팅이라고 하는 예. 그 차량 유리의 틴팅 처리를 요즘은 거의 하고들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썬팅이 어떤 거는 완전히 뭐 차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좀 옅게 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하면은 뭐 눈 건강을 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네, 썬팅 필름 색상의 진한 정도보다는 그 필름의 자외선 차단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 더욱 너무 진한 썬팅은 야간 운전이나 터널 내에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할 수 있죠. 국내 도로교통법상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유리는 최소 70% 미만, 그리고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최소 4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색이 짙어지는 겁니다. 예. 정면 유리보다 측면 유리의 자외선 차단율이 더 낮아서 대개 측면 유리의 썬팅 작업을 더 고려하게 되는데 정면 유리는 썬팅 작업을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글라스를 먼저 착용해 보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아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선글라스도 렌즈 색상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선글라스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운전용 선글라스 렌즈는 무엇보다 주위 색상 왜곡이 적고 가능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예. 운전 중에는 신호등의 색도 봐야 되고 또 도로 표지판이나 차선, 또 보행자 등도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글라스 중에는 운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진한 제품들이 많고요. 직접 착용해 보시면서 그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고 가정하시고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눈은 편한지, 또 코나 귀에 걸리는 느낌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운전하실 때 그 아래쪽 시야는 자동차 실내 계기판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즈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약간 옅어지는 렌즈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글라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색깔인 것보다 점점 좀 옅어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뭐 선글라스가 다 색상이 좀 진한 걸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진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선글라스도 렌즈 색상이 진하다고 무조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렌즈 표면에 얼마나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색상만 진하고 자외선 차단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선글라스는 그 눈 주위를 어둡게만 해서 동공만 커지게 하는데 예. 이때 확장된 동공으로 오히려 자외선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글라스를 차량에 보관하실 때 그 무심코 대시보드 위에 벗어두게 되면
강한 햇빛에 변성이 되면서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하. 가급적 케이스에 넣으셔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뭐 매년 바꿔서 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저렴한 건 렌즈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렌즈 가장자리에 UV라는 표시가 있으면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된 렌즈인데요. 네, 유해한 자외선으로 알려진 그 자외선 A의 최고 파장대인 400나노미터까지 차단시켜야 이상적입니다. 기존 선글라스들은 대부분 80% 정도만 차단할 수 있었는데 최근 이 영역까지 차단이 되는 렌즈들이 생산되고 있고 예. 이런 렌즈들은 그 렌즈 가장자리에 UV400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글라스에 UV400이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차 안에 사실 오래 있다 보면은 물론 뭐 눈부심도 있지만 눈이 좀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눈이 아무래도 좀 건조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건조한 차 안에서 집중을 하면서 오래 운전을 하게 되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쉬워지죠. 그 택시나 버스 기사님의 약 70% 정도가 그 차에는 있지만 안구 건조증과 눈꺼풀염증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 차량의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은 눈을 쉽게 마르게 하기 때문에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그 자외선뿐만 아니라 에어컨 히터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충혈이나 이물 감염의 증상이 너무 반복될 경우는 가급적 인공 눈물을 넣어 보시거나 안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차량 내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환기가 안 된 차량 내부의 공기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세균 등을 많이 함유해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특히 그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한 직후에 그 창문이 닫혀 있는 채로 에어컨을 바로 틀게 되면 순간 많은 양의 벤젠 관련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벤젠 관련 물질은 그 자극성 있는 발암 물질이기도 한데요. 벤젠의 실내 허용치는 그 제곱피트당 50mg 정도인데 모든 문을 닫고 주차한 차량에서 벤젠 함유량이 무려 400에서 500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어허. 그러므로 차에 탄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2, 3분 정도 환기를 시킨 다음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598번님이 에어컨 틀어놓고 사무실에 있다 보면 눈이 따갑고 건조할 때가 있는데요. 인공 눈물 요거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앞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넣어야 됩니까? 네, 그 에어컨 바람 자체가 그 습도를 줄이면서 그 냉방을 일으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받는 대상들은 사실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좀 깜빡임을 자주 해주시거나 인공 눈물 같은 경우 컴퓨터나 모니터 집중 시간이 비례해서 예. 그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179번님이 저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나 사물을 쳐다볼 때마다 눈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안구 건조증에 좋은 예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예. 또 제일 어려운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어느 곳 할 것 없이 그 디지털 기기를 하루 종일 보시면서 예. 그 집중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휴식과 인공 눈물약 정도를 저만 해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자극 증상이 심하게 동반되시는 분들은 예. 안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부가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약간 이상이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보셔라. 네, 이런 말씀. 인공 눈물이요. 네, 너무 자주 넣게 되면은 오히려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실제 인공 눈물 성분 자체가 우리 생체 눈물과 거의 흡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생체 눈물 중 일부 성분을 보충한 거기 때문에 그 기존 눈물의 기능을 다 대체하지는 않고 습윤 작용만 도와주기 때문에 네. 건조를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그 걱정 때문에 그것마저 저만 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직업상 이제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특히나 저 눈과 관련된 그 고통들을 좀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시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도 같고요.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예방도 하고 좀 눈 건강을 지키면 좋을까요? 네, 보통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노안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 눈에 렌즈에 해당하는 수용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시면서 직업적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의 피로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그 노안이 진행될수록 그 빛이 줄어드는 야간 운전 시에는 그 선명도가 더 떨어져 차선이나 도로 표지판 등을 알아보기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중장년층 분들은 그 대표적인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안질환도 생길 수 있는 연령대시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자외선 차단도 더 챙기시고 예. 안과 검진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운전은 속도가 있는 차 안에서 하는 거니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가 드실수록 그 기본적인 시력이 괜찮더라도 그 움직이는 대상을 보는 시력인 동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그 전방이나 주변에 움직이는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동체 시력이 더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동체 시력은 더 떨어지고 또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왠지 시력이 떨어져 보이는 분들은 이 동체 시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더 속도 좀 줄이시고 또 주위가 어두워질 때는 운전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터널을 들어갈 때는 예, 예. 공이 살짝 커지면서 잠깐 동안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약간 늦추어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2309번님이요. 건강 배터리 너무 유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50대라 운전 중에 물체가 조금 퍼져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노안이라 그런 건지 눈의 질병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대체로 그 기본적인 노안 변화만 경험하셔도 예. 이전보다 약간 침침한 느낌, 빛이 약간 번지는 느낌을 경험하시는데 네. 이때 그 백내장 같은 기질적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차이 나는 느낌을 느끼시면 그 안과를 한번 방문하셔서 단순히 노안 외에 백내장이라든지 또는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혹시나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76번님께서는요, 선생님, 눈에 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요, 발열처럼 따뜻한 눈덮개가 있던데,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해도 괜찮아요? 맞죠? 네네. 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그 눈꺼풀 염증이라고 해서 눈꺼풀 주위에 피지선의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온찜질이 그런 피지선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약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선글라스 구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0452번님. 아무래도 저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도수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수 넣으면 원래 그런 겁니까? 색깔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렌즈 자체에 의해서 이제 빛이 왜곡된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에 비해서 그 색상 선택에 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한, 너무 높은 도수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는 네. 가능하면 좀 도수를 적정하게 편 도수를 맞추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 운전하는 분들도 따로 챙겨봐야 될 부분 같은 것들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밤에는 낮보다 이제 눈물의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눈이 아무래도 자주 건조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더 자주 휴식을 해주시고, 또 뻣뻣한 느낌이 드시면 인공누액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야간에는 이제 맞은편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정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너무 정면에서 보시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시트 높이를 좀 올리셔서 눈높이를 약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불빛을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은 네. 그 차가 마주올 때 정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약간 시선을 좀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전에 비해서 이런 증상들이 아무래도 좀 두드러지신다면 눈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안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4517번님이 저는 다초점 렌즈 시술해서 밝은 곳에 있다가 가게로 들어가면 눈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동공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약간 그 시상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 단순 역시 노안 외에 백내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은 그게 더 두드러지시죠. 네, 이 증상이 너무 점점 진행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네. 역시 안과 진료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자, 5633번님 같은 경우는요, 망막박리 현상이 와서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라식 2년 후에 망막박리가 와서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망막박리는 수술한 경우 외에도 네. 그 고도근시에서 발생률이 높은데요. 예. 실제 이제 라식 나색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고도근시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 빈도가 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라식 나색 검사를 하실 때 예. 이 망막박리 가능성을 미리 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나기보다는 원래 근시에 의한 그런 위험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 9368번님께서 피곤하면 물티가 겹쳐 보인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몸의 컨디션과 확실히 눈의 상태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한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이 워낙 생활에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이 기기를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밤늦게 어두운 방에서 불을 꺼놓고 핸드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야. 눈을 가장 좀 다들 그러시죠. 습관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런 습관을 좀 피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의 눈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충전 건강 배터리 눈의 비난과 유기원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